주한미군 주둔비 문제를 가지고 또 소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어제 우리는 봉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인들. 그래서 이 빌 에크만 이런 펄싱 스퀘어라는 그런 투자 자문사를 운영해서 굉장히 큰 부를 작은 월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만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아마 유대계 인물일 겁니다. 유대계 인물이고 빌 에크만은 비교적 이렇게 여러분들 사업가 중에서도 사회 현안에 대해서 좀 정직한 논평을 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이제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시위가 그렇게 크게 번질 때도 하버드 대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버드 대학에 이제 기부를 많이 하는 하버드 동문이니까 그런 주장을 했고 또 뭐 그 외에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사업가 치고 절제된 은혜를 가지고 이제 미국 사회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공개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야기한 이거는 이제 한국인들이 잘 새겨야 될 미국과의 관계에서 여기 보시면 미국은 그동안 무역 방위 그리고 약품 마약이 아니고 NGO 등에 대해 전 세계에 보조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우리의 글로벌 보조금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37조 달러의 미국의 누적 국가 부채에 기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최초로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은 대통령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공로를 인정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어제 제가 소개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소개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지금 미국 약값이 59%를 낮추겠다 이런 행정명령을 소개했는데 여기에서도 빌 에크만이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미국의 높은 약값은 신약 개발 연구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이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약값은 비싸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수출 약값은 낮게 해가지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 신약 개발에 비용을 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온 다음에 미국에 계시는 교포분 같습니다. 카포 H님께서 미국인은 전 세계 인구의 약 4.2%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의약품으로 지출되는 총 금액의 75%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비용이 미국의 환자들에 대해서 높은 그런 약값을 통해서 이제 조달이 되고 있다. 너무 과도해서 미국의 서민 중산층의 생활이 고달픕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분이 다국적 제약사가 한국에 공급하는 가격이 미국보다 훨씬 낮아서 그동안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약의 개발비를 미국의 환자들이 부담해 봤군요.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소비자의 약값 지출은 글로벌 제약사의 매출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거니까 뭐 지금 빌 에크만이 주장했던 내용이 그렇게 틀린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공짜 점심을 우리가 허용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도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한 지금 여유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니까 그런 군사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야겠다. 여기 이제 빌 에크만의 글을 보고 100% 동의합니다. 미국의 납세자들이 전 세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그게 얻은 게 지금 미국의 총 누적 부채가
370억 불 정도 37조 달러 정도입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유사시에 미국의 지상군 파견을 추가적인 지상군 파견은 아마 기대하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고 2019년부터 급속하게 여러분들 85.9% 정도의 이 부채가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 민주당 정부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에서도 예리한 식자청들은 아는 거죠. 며칠 전에 정직한 야망의 시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간 방송에서 한국의 식자청에서 비교적 미국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이용준 세계연구소의 이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관대한 제국을 만나기 힘든데 로마 제국의 초기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이 그래 왔는데 더 이상 그것을 지탱할 만한 그런 국력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 청구서를 낼 수밖에 없고 미국과 결별하고 독자 생존을 추구하거나 아예 진영을 바꾸어 중국이나 러시아 안보 지원에 의존하려면 훨씬 더 경제적 손실과 주권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의 비용을 치르는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비용 청구서를 발급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용준 세종연구원 이사장의 주장인 거죠. 이런 논지를 아마 드러내는 그런 한국의 농객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용준 이사장이나 저와 같은 그런 논지를. 그런 이제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오판을 하지 않을 테니까. 어제 여러분들 방송이 나가고 미국의 중산층들이 갖고 있는 하도 여러분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반 트럼프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런 주장에 이제 쇠뇌가 되거나 오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제 여러분들 실방송이 미중 정격 합의 이 방송이 나갔지 않습니까? 장문의 글을 미국의 교포 한 분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저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끔 몇 개로 분리해 가지고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 2024년 11월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미국의 대개 평범한 중산층들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냥 뭐 주류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까는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지만 이걸 한번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교포분입니다. 글레이스 리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저와 거의 일치합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70대 초반 여성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5년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오늘날을 내다보고 트럼프 후보에게 선거 자금으로 15불을 기부했습니다. 15불 너무 작다. 미국의 15불이 큽니다. 달러로 따지면. 그죠? 이유는 관세로 중국을 망가뜨려 달라고 또 작년에 선거 때도 25불을 이 두 번씩 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작년 12월에 지지자들에게 종이로 된 설문지를 보내와서 무엇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올해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약한 일 가운데 할 일들을 골라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부금 15달러 25달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 국경 봉쇄 문제 등을 적어 보냈고 취임 이후에도 또 두 번의 더 설문지를 공화당 본부로부터 받아서 5가지를 우선 문제를 표시해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정치라는 것이 반영하든 반영하지 않든 간에 끊임없이 기부자나 그다음에 본인들의 지지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엄격한 기숙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국가 간이 투철하고 애국자입니다. 민주당 대통령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나라의 병년 대결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장의 인기몰이에만 관심이 있고 권력 연장에만 몰두합니다.
반면에 보수당 대통령들은 나라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국정을 운영합니다. 먼 미래를 내다볼 능력이 없는 졸보들이 한국에서 기자를 하면서 미국이 망했다고 주가가 폭락했다고 헛들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믿었고 결국은 중국을 무릎 꿇게 할 거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미국의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보는 국가들이 미국의 눈치를 봐야지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무역 협상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적인 이치입니다. 겨우 3달을 못 참아서 주식을 팔아버리는 안목이 좁은 사람들과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이런 협상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이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소액이지만 중국을 망가뜨려 달라고 소액이지만 선거 자금을 보냈고 종신공화당원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지지합니다. 미국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나라인 거죠. 정당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탄탄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공화당원들의 생각 그리고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기부자들 15불 25불 지지한 여러분 기부자들에 대해서 미국의 공화당이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세상의 여러분 주류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욕을 하고 여러분들 비난하고 이러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미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미국의 현재 세대뿐만 아니고 미래 세대가 겪게 될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그 유일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글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신 거죠. 미국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 연간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하게 되면은 2430조 원인 겁니다. 1년에 여러분들 수입보다 지출이 2430조 정도 더 많은 나라인 겁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 우크라이나 전비에 들어가고 이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 여러분들 지원에 투입되고 이 전비 가운데 일부가 후티 반군을 때리는 데 여러분들 소요가 된 겁니다. 누적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입니다. 4경 8,870조 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역대 미국 대통령 누구도 이 문제를 외면을 해버린 겁니다. 연간 이자 지출이 8,820억 불 우리 돈으로 1190조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3.1% 미국의 연방 예산의 20% 정도를 이자로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 국채의 수익률 금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연방 지출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입보다 여러분들 수출이 1년에 1조 2천억 달러 정도 더 많은 겁니다. 1620조 원. 연방 예산 지출이 6조 8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8천억 달러. 미국의 주류 언론 어디에서도 빚이 얼마고 이런 문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임들만 살아가 이러면 전부 다 떠드는 겁니다. CNN이라는 거가. 이런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도널드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못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팩타를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을 봐야 이런 그다음에 해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거를 조금 전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70대 초반의 미국의 시민권자인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조차도 미국이 갖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을 그냥 씹는 데만 이런 관심을 가지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방송하면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제 성정 자체가 이런 문제 보고 뭐죠 덮고 그냥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미국은 대통령이 fix it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이런 고마운 일입니까? 한국하고 너무나 대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주제 바꿔 가지고 관세 폭탄이 때려졌던 4월 2일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함께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저와 함께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많이 보실 거다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 안 하니까. 저는 일관되게 4월 2일 날 이런 전 세계를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렸을 때 그냥 keep calm and carry on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주가 떨어지더라도 갖고 있는 이런 주식 계속 사고 돈이 있으면 조금 더 사고 그냥 입 다물고 참고 있으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하고 여러분들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진짜 세상을 보는 안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넓어지고 정확도를 있게 할 겁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폭락장에서 누가 돈을 벌었냐 누가 돈을 벌었냐 돈을 벌은 사람은 자기 입장을 명확히 유지했던 홀딩 펌 자기 입장을 명확히 유지했던 사람들이 캐시인 아마 이익을 봤다는 뜻일 겁니다. 이번에 장이 한참 떨어졌을 때 당황할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미국 여름 장은 결국은 우상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상향하게 돼 있는데 4월 1일 이후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 사람들 많겠죠. 이때 샀던 사람은 이번에 뭐 한 20% 정도 벌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전부 다 신문부터 시작해 유튜브가 야당 났다. 야당이 나기는 뭐가 야당이 납니까? 미국이 망합니까? 미국 기업들이 망한 겁니까? 하나도 이런 망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keep calm and carry on인 겁니다. 냉정하게 여러분들 시장을 관망하고 여윳돈이 있으면 좀 더 사고 갖고 있는 것은 꼭 이름 쥐고 그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다 복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주식 전문 여러분들 그건 아니지만 재미있으니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일면 톱 기사입니다. 톱 기사 하단에 S&P 500이 턴 포지티브 포드 이어 연초에 비해서 연초를 벗어난 겁니다. 이렇게 연초를 벗어난 겁니다. 연초에 S&P 500 지수가 5868이었는데 이제 오늘 5894까지 이름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유튜브 정권 방송 많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이 보고 그러면 너무나 헷갈리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 많은 정보가 훨씬 더 잘못된 선택을 여러분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S&P 500이 연초를 벗어나 가지고 여러분들 연초를 이제 벗어난 겁니다.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경기 침체를 용인 안 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조금 항상 갖고 있다가 이렇게 이런데 주가가 빠지는 기회는 잘 안 오지만 영어 표현을 딥이라고 하죠. 딥.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조금씩 매입하게 되면은 좋은 그런 결실을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이 기사 이 기사의 핵심을 보게 되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는 장기 투자 전략의 중요성 침착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우상향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기업들이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지. 미국 시장이 여러분들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런 데 대한 신념이 있으면 이번에 끄떡 안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기간 동안 S&P 500은 35% 하락 이후에 수개월 만에 회복하듯이 시장의 공포는 종종 미래 수익의 발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죠. 이번에 또 이제 실책을 범하신 분들은 이번에 이 방송을 이 내용을 지금 다루는 것은 교훈을 학습하자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시장은 하락 이후에 회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유리한 겁니다. 유리한 거.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가 어떻고 이제 세상이 큰일 나고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올해 시장의 급등락에서 가장 큰 승자는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갖고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시장 변동성 속에서 견뎠던 투자자들은 주식이 회복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변경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 기사는 그 성공 사례 실패 사례들을 쭉 소개했네요. 여기 보면은 앨런 하이슬러라는 사람은 항상 저는 매수하고 보유하는 것이 최선의 조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하락장이 이런 심하게 전개가 되면은 흔들렸는데 이번에는 견뎌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앨런 하이슬러라는 분의 사례를 여러분들 기자가 인용을 했고 그다음 루크 페젯이라는 사람은 6자리 포트폴리오의 약 80%는 뱅가드 토탈 월드 주식 인덱스 펀드 ETF에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 팔지 않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군가 팔았으니까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식이. 누군가 팔았으니까. 이 사람들 중에 이제 타이밍을 맞춰가 다시 여러분들 샀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놓친 거죠. 그다음 루크 페젯이라는 사람 사례. 그다음 이제 뭐 나이가 든 사람들은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 다 정리해 가지고 현금이나 머니마켓 MMF에 여러분들 돈을 다 넘기신 분들도 많고 일부 은퇴자들은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 로잘레스라는 사람과 같은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불황에 휩싸인 그는 유망한 기술 스타트업에서 받은 IPO 주식을 빠르게 매각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매그니피선트 7 주식 가운데 구글과 페이스북의 엄청난 급등을 놓쳤습니다. 10배 20배 뛰었겠죠. 그 교훈을 통해서 이 로잘레스는 분산해서 투자하고 바이 앤 홀드 매수 보유 전략을 확고하게 굳혔습니다. 이제 비용을 치른 다음에 배운 겁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참 혼란스러울 때 5월 2일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중앙의 톰 뉴스입니다. 세계 최고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운영 CEO 니콜라이 탄젠 헤지펀드 출신이죠. 시장이 급락할 때 이런 월스트리트저널이 다룬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자들은 이렇게 장이 빠질 때 뭘 하고 있냐 그걸 다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자산의 3분의 1이 날아갈 수가 있다. 특히 기술주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절대 금은 안 산다는 겁니다.
금을 안 산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그래프를 월스트리트저널 그래프를 여러분 이렇게 공개했지 않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야기죠. 1973년부터 2025년까지 당신이 100달러를 이런 미국 시장에 투자했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자산 가치가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뭐죠? Keep calm and carry on.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갖고 있는 걸 여러분들 그냥 냉정하게 갖고 있으면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냥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어 가지고.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오늘 현아님께 주식 살 때 노르웨이 국부펀드 종목을 참고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좋은 그런 포트폴리오죠. 가장 전문가들이 한 거니까.